처음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공개한 한국. 한국이 미사일 강국을 바라본다. 중국 최대 군사 매체인 신화군 사망에 기고된 칼럼과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잇따라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철도 발사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단숨에 4종류의 최신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한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가장 흥미로웠다. 현재 세계적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및 장비하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형 하푼 미사일로 출발.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대함미사일은 미국의 하푼 대함미사일이었다. 세계 대함미사일 발전사를 보면 하푼 미사일의 탄생은 획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미사일은 세계 최초로 함재형 공중발사형, 잠수함 발사형, 해안 발사형의 4가지 발사 기반을 갖춘 범용 대함 미사일이다. 또한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 비행 능력을 갖춘 최초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은 다수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중 프랑스의 액조세로 대표되는 로켓 동력 대함 미사일은 비행속도는 빠르지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미국의 하푼으로 대표되는 제트로켓 추진 대함 미사일은 느리지만 사거리는 길다. 또한 미국 하푼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보다 무겁고 그만큼 위력도 크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하푼 외에도 프랑스에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사들인 적이 있다. 그러나 하푼과 액조세를 비교해 본 끝에 한국 해군은 최종적으로 하푼을 주력으로 낙점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하푼이 한국 해군이 장비한 유일한 대함 미사일이었다. 또한 한국은 함재형, 공중발사형, 잠수함 발사형, 해안 발사형 등 모든 라인업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해안 발사형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비한 아시아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 해군도 이른바 자주국방 정책으로 하푼 미사일의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국산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이 협력하여 하푼을 기반으로 국산 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이 미사일은 당초 KS-S1으로 불리다가 공식화된 뒤 SSM-700K로 제식 번호가 바뀌며 해성 미사일로 명명됐다. 한국은 미국의 하푼 미사일을 여러 해 운용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푼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사실 이는 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공통된 관행으로 일본도 하푼 미사일을 기반으로 80과 90식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일본은 하푼을 완전히 국산 미사일로 대체한 반면 한국은 하푼과 해성을 모두 운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단순히 국산 대함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자체 대함 미사일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진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하푼 대함 미사일 도입을 바탕으로 소형 터보팬 엔진, 첨단 관성항법 장치, 레이더 고도계 등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서 전면 수입해 자기 기술로 흡수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하푼 대함 미사일의 탄두를 직접 가져다 쓰는 등 한국의 실용주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만 해성 미사일은 외형이나 공기역학적 설계 면에서 하푼과 사뭇 달라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해성 미사일은 하푼보다 전체 크기가 훨씬 크고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해 하푼의 후기 모델을 능가한다. 2006년에 취역한 해성 미사일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대형 및 중형 수상 전투함에 배치됐다. 이 미사일은 제작 비용이 200만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하푼은 120만 달러에 불과해 지금까지 생산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해성 대함미사일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작전에 적합한 다양한 개량형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해성을 기반으로 사거리 310km의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특히 해성 대함미사일은 콜롬비아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베트남도 해룡 순항미사일의 로켓 추진 엔진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초음속의 문턱을 넘다. 한국 군수산업은 해성 대함미사일의 성공을 통해 어느 정도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아음속 대함미사일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진입하기까지는 높은 기술적 장벽에 직면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하푼이나 해성 같은 아음속 대함미사일의 불충분한 관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뛰어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2017년 초에 최대 비행속도 마하 3에서 4, 사거리 300에서 500km를 충족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경우 한국에 어떠한 완제품이나 기술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한국은 자연스레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번에 한국이 시험 발사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설계 형상이 러시아의 P-800 오닉스 미사일의 형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외국의 기술 지원이 없다면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P-800 오닉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초 개발 시점인 198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90년대 중반에 실험에 들어가면서 1999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오닉스의 수출형 모델은 야원투로 불리며 최대 사거리는 600km에서 300km 수준으로 줄였다. 이후 인도는 러시아와 야원투를 바탕으로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공동 개발했다.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1999년에 개발에 착수했다. 초기에 러시아는 완전한 기술 데이터와 부품을 모두 인도에 납품했고 인도는 시제품 조립을 마쳤다. 브라모스는 2001년 처음 시험 발사됐다. 이러한 미사일 개발사를 유추해 볼 때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비슷한 모델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P-800 오닉스 대함미사일의 설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보면 콜드런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측출력기를 통해 발사 각도를 틀지 않고 수직에 가까운 발사 방식으로 고공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주로 고고도 발사 방식임을 알 수 있으며 보통 14,000m 고도에서 순항하다가 목표 지점에 빠르게 접근한 후 빠르게 비행 고도를 낮춘다는 뜻이다.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는 최대 비행 속도를 낼 수 있고 목표 지점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해군의 설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비행할 때 스텔스 설계를 하지 않아 상대방의 조기 경보기나 장거리 초계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800 오닉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고고도와 저고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공 비행 시 상대방이 대응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나 최대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고고도 발사 시 사거리의 절반 또는 그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경우 P-800 오닉스보다 길이가 긴데 이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아직 시험 발사 단계여서 실제 개발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브라모스는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완료하고 배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국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할 시기는 2023년경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발사 영상에서 보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위한 수직 발사 시스템이 개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으로서는 지대함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먼저 개발하고 장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개발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 이 신형 미사일과 수직 발사 시스템을 수상함에 탑재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다. 한국 해군은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8,000톤급 KTDX 미사일 구축함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현존하는 미사일 종류의 대부분을 독자 개발해낸 세계 유수의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정책 아래 국산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사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 참, 정말 한국판 오닉스 미사일이네. 한국은 대함 미사일조차 강력해졌어. 한국은 핵미사일을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다만 미국의 압력 아래선 불가능할 거야. 한국의 미사일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일본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구입한 기술인가? 중국은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필요한가? 이건 중국과 일본을 노린 거야.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걸로 우리 항공모함을 공격할 거다.